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대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대출 중에서도 요즘에 할 만한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 왜냐하면 이게 다주택자, 그중에 이슈였던 다주택자가 지금 이제 3월, 4월 넘어가면서 세금 이슈나 모든 면에서 지금 이제 저분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 말이 많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오늘 좀 따져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때문에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따질 거고, 그러려면 이번에 새로 나온 규정 RTI라고 그러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즉 당신이 월세 받는 거가 과연 이자를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냐, 그 기준 따라서 이제 대출을 한다고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져볼까 해요. 그게 무조건 확 다 묶여서 그냥 모두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말고요. 세세하게.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정부가 어떤 강한 대책이 나오던 자세히 뜯어보면 이 틈새 아니면 비상구를 좀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이제 명분이 있어야죠. 정상적 물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따져볼까 해요. 우선은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우선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의 좀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보통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 하시면 일반 분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가계대출, 담보대출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달라요.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업자 대출하고 이게 소호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담보대출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에요. 특히 뭐에서 다르냐면 기간의 설정.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죠. 제가 그 집을 언제까지 보유하면서 내가 30년짜리, 20년짜리 상품을 짤 수가 있어요. 왜? 아니, 나 거기서 한 20년 계속 쭉 살 거다. 그 대신 돈이 부족하니까 이만큼 돈을 빌려주라. 그 대신 나 거기에 30년 살 거니까 좀 나눠줘봐. 원금 상환하는데. 그래서 원금 상환을 긴 기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30년 잡으니까 금액이 되게 적게, 뭐 한 달에 10몇만 원 원금 잡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은 좀 달라요. 사업자는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우선은 1번 특징이 뭐냐면 얘가 사업을 언제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식당을 차리고 레스토랑을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해서 좀 빌렸어요. 자, 하려고 해요. 공사했는데 소모됐잖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더럽게 못해요. 망했어요. 금방 6개월 만에. 나도 사실 쭉 하고 싶었어요. 프랜차이즈 차려서. 근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장사가. 그래서 사업자 대출 가장 1번 특성, 이 기간이 롱텀으로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예요. 사업이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소모성 자금이 많아요. 아까 말처럼 인테리어 비용처럼 녹아나요. 1년 만에 상환해봐. 되나요? 짧은 기간이니까 아까 말도 원금 상환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3억 빌려줬어요. 그걸 3년짜리 칠게요. 뭐 3년까지 있으니까. 3년 치면 그거를 원금 상환 나누면 한 달 갚아야 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의 특성은 뭐냐면 사업자 계획금이라는 거에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 원금 상환 구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연장 심사할 때도 그러면 뭐 매번 승인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사업성 소모성 자금이 많아서 1년 만에 너 1년짜리 같은 경우 늦으면 갚어? 못 갚아요. 단지 그건 뭐냐? 사업이었으니까 재무제표가 좋은지, 대표 차주에 있던 신용도가 딴 데서 뭐 장난 안 쳐가지고 뭐 여전히 신용불량자 아닌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만 안 가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장 가는 거죠. 뭐 한도에서 얼마 갚아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실무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사업자의 특성이고요. 우선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이거 특성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원금 상환이 없어서 여태까지 다주택자에 이게 타겟이었던 거예요. 빈틈이라고. 대출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다른 얘기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이 상품 때문에 뭐 부동산 엄청난 뭐 거품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번에 RTI 기준을 보면, 이거 RTI 갖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RTI란 건 아까 말했던 월세하고 이자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건 뭐라 하겠다는 거냐면 상가처럼 월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갭 투자, 전세 끼고 뭐 아파트를 막 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 이거 갖고 한 사람 별로 없다 이거죠. 영향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하고 영향 받는 건 우리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월세형 임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다가구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조그만 연립들, 오피스텔들, 뭐 도시형 생활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장권에 있는 타겟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는 영향권에서 말이 안 돼요. 이거 해서 그거 사진 않았거든요. 다 갭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 있는 거야 해봐야 찾아보면 겨우 찾아 이런 거겠네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집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뭐 좋게 들어갈 거 없는데 매매가는 확 뛰었잖아요. 뭐 미래 프리미엄 가져서 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을 풀로 받고 월세 넣고 이자 커버면서 갔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절대 그 매매까지 커버 안 되거든요. 월세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 시장 타격인데 다른 건 일반적으로는 타격이 크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또 패스. 오늘 할 얘기 진짜는 사실은 RTI. 정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사의 모든 사람의 목을 확 조여버린 건지 아니면 좀 비싼 걸 준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건지 빠져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말하는 것처럼 다 죽었다 아니면 그게 아니다 뭐 말 할 거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은 사실 PPT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사례를 갖고 설명이 제일 좋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RTI라는 건 제가 이거 분모 분자에 표시하는 그림인데 보시면 말대로 연간 이자 비용을 가지고 연대 임대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대1은 아니고 이제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리 이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주택은 기준이 1.25 이상 나와야 되고요. 비주택, 상가 같은 건 1.5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받고는 이게 좋은지 맞든지 강한지 나쁜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실사례로 갖고 얘기해 보시죠. 제가 실사례 조건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 시장에서 거래 쉽지 않은 물건 만들었어요. 왜? 나쁜 거하고 따져봐야지. 우리가 좋은 거 따지면 다 되게 나쁜 거. 그래서 2억 5천짜리 월 70만 원 받아요. 네, 2억 5천 투자해서 월 70만 원 좋으세요? 네, 좋은 분은 아예 거래 안 사는 물건이 안 사는 물건 속시 말로 하면 한국사람들이 안 사는 물건인데 하여간에 자, 이 물건 갖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대출은 얼마를 요구했냐면 저는 60% 해주세요. 제가 대출 요금액 60을 적어놨고요. 이자는 3.5% 잡았어요. 아, 이자 너무 싼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근데 이 임대사업 하는 분들이 신용도 나쁘진 않은데 하여간 뭐 싸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RTI란 건 뭐냐면 이 고정금리가 아닌 이상 이 변동금리를 할 때는 가상금리 1% 추가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자는 3.5% 되더라도 RTI 체크할 때는 플러스 1을 더해서 그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이자율이 밑에가 3.5가 아니고 4.5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 RTI가 1.24 나왔어요. 당연히 통과는 안 됐죠. 대출이 안 되네요. 망했네요. 대출 하나도 안 되네. 그게 아니고요. 대출이 안 된다는 내가 요청했던 60%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저걸 조절을 하면 돼요. 좀 조절해서 1.25가 넘으면 패스가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딴 거 조절 않고 제가 조절할 건 뭐냐면 저 한도만 조금만 낮춰볼게요. 많이 말고. 많이 내리기 싫어요. 저 돈 필요해요. 2% 낮췄어요. 2%. 58%로. 딱 낮췄더니 통과 1.29.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냥 통과하자.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느끼신 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기준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샘플 잡은 샘플이 형편없는 물건이에요. 솔직한 말로. 2억 5천인데 월세 70만 원 누가 봐? 안 와요. 안 사요. 안 사. 근데도 이거 보시면 약간 맞죠? 낮춰도 통과하잖아요. 60% 대출이나 58% 대출. 뭔 큰 차이예요? 차이 없죠. 기준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1번 느껴야 될 건 기준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임대 월세 물건에서는. 자, 그럼 다음을 좀 볼게요. 이번은 뭐냐면 그러면 이자 올라갈 거 아니야. 우리 고유이자 이제 금리 올릴 거 아니냐. 이자 좀 높여라. 0.5% 높여봤어요. 0.5% 높여 4%면 RTI 그 가상금리 계산할 때는 변동금리면 5%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5% 정도면 뭐 계산할 때 맞다고 봐요. 자, 그 계산했을 때 봤더니 어떻게 돼요? 박살 나네요. 1.16. 아, 당연히 대출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8%인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한도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잖아요. 한도를 좀 낮춰서 볼까요? 근데 한도 맞출 방안이 있나요? 사실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다시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분모 문제 보면 우리가 RTI는 숫자 크면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대소득이 크던지. 근데 이거는 뭐 현장 시세라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임대소득 키우는 거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래 연간 이자 비용이죠. 이거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 이게 개별 은행마다 주거래은행이 뭐니 우대금리라는 적용하는 룰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한 3명 친구가 가서 똑같은 물건 사도 개별 적용 이자는 달라요. 왜 다르죠? 은행들이 별말 다 붙이죠. 뭐 개별 신용도 어떻고 주거래은행이 어떻고 우리 고객이 어떻고 VIP가 어떻고 해서 깎아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내려갈 수 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저것 때문에 많이 달라져요. 보시죠. 제가 얼마나 심하게 차이했냐.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그 되지도 않는 좋지 않은 물건 상황 2억 5천 70만 원 나온 거에서 제가 더 요구할 거예요. 저 대출 65%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래도 물건도 안 좋은데 너 미쳤어 그러겠죠. 그런데 보시면 대출 이자를 제가 그 거래은행에 주고객이요. 저기서 카드도 쓰고요. 적금 통장도 있어요. 제가 쭉 거래 10년, 20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붙이더니 금리가 낮춰졌어요. 3%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통과.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RTI 구조, 이 월세소 보는 구조 가장 키포인트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대출 이자인데 대출 이자가 여러분 손 안에서 노력에 의하면 많이 낮춰줄 수 있다. 그게 낮춰지면 이 한도체가 왔다 갔다 심하게 해요. 기준이 강한 것 같지만 빈틈이 적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월세를 좀 올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월세를 좀 올려볼까요? 월세 80만 원으로 그리고 대출 뭐 60% 한도, 대출 이자는 그래도 뒀죠. 뭐 그래도 당연히 이건 통과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니까 월세를 정상화시켜도. 근데 이걸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거래될 수 있는 최소 정도의 월세예요. 2억 5천짜리 80만 원. 아니 저것도 잘 안 살라나? 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두 가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RTI 이 적용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손 안에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걸 조절하면서 대출이자, 개별금리, 우대금리에 따라서 정부가요 항상 이제 하실 때 보실 때 보면 뭐냐면 뭐 어느 시장을 확 다 죽일 것처럼 얘기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폭락을 기대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항상 정부는 안정화를 추구해요. 안정화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받아들여요. 정상적 물건, 합리적 수준의 물건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거는 정상 통로를 만들어줘요. 정부가 항상 걱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아니면 뭐 가짜 수익률. 이게 이제 시세조사가 보셨지만 임대소득 조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현장 공인중개사들 체크하게 돼 있어요. 분양 물건은 시세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조사가 안 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왜? 턱없는 뭐 시골 아니면 뭐 이상한 데 지어놓고 확정임대 준다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은 정부가 이렇게 안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이지만 이번 기회로 확실히 정리가 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비정상적 물건이었잖아요. 비정상적 물건에 대출 안 나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정상적 물건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오늘 사례 보셨듯이 정말 좋은 물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도심에 있다면 저 정도 좀만 조절해도 대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저기 은퇴하시고 뭐 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주택임대차 정상적으로 내시고 저 시세 된다면 여러분 대출이 한 채고 두 채고 세 채고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경우는 좀 볼까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1억 5천짜리 제 기준을 뒀어요. 뭐냐면 2억 5천짜리 너무 세지 않냐? 월세용 물건이라며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1억 5천짜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억 5천짜리. 근데 기준을 제가 또 안 좋게 정하죠. 1억 5천짜리 월 50만 원짜리. 당연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월 50만 원짜리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출 금액을 60% 달라고 조건을 달았고요. 대출 이자로 4%.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 RTI는 5% 기준 잡으니까 그래도 1.33 통과 문제 전혀 없죠. 기준이 그렇게 타이트한 정상적으로 보는 기준. 그러니까 정부가 합리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거는 대출 나가도 된다고 해서 그 기준 자체가 아주 세지 않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지만 이번 RTI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 물건 소가 사지만 않았으면 대출 나옵니다. 두 번째, 가장 키의 핵심은 뭐냐면 저거예요. 연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분모를.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어떤 이제 분양 물건 받으셨다고 하면 주거래은행 또는 뭐 단체로 뭐 알아볼 때 있죠. 그 은행에서 알아봐서 하면 미리 계좌 만들고 뭐 카드 만들고 뭐 어떤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커요. 심하게 1% 이상 차이 나요. 1% 차이는 여기서 룰 한번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그 좋지도 않은 물건, 월세 70만 원 나오는 거, 대출 65%까지 올려도 낮추면 통과돼요. 그게 이제 이 지금 RTI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 이제 꼭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하나 이번에 못 빠져나간 게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통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뭐 준주택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택인데, 좀 이상한데, 기준상, 뭐 이거를, 주거용 임대로 하고 주택임대 삽자를 내도 기준은 비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번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제가 RTI 기준이 1.25하고 1.5가 있다 했잖아요. 1.5 기준이에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약간 타격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보게요. 이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죠. 정말 심한 타격이 있는지. 자, 보시면 1억 5천짜리가 다시 적용해서 월세 50만 원 나와요. 대출 금액을 좀 줄였어요. 55%. 왜? 이게 이제 보통 오피스텔 시내 대출 받으면 60%안 나오고 1금융에서 55% 서류 많이 적용을 많이 했어요. 50에 상가 같은 거 50에서 55% 사이. 그래서 그 금융을 한 거고요. 이자는 3.5% 잡았어요. 제가 우선은. 그랬더니 전혀 문제 없네요. 1.5 이상이죠. 우선은 문제 없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정말 안 좋은 물건인데도 우선은 문제가 없어요. 우선 3.5%는 뭐 미래에 올라갈 대비하면 우대금리로 적용할 수도 있는 금리인데 해가 우선 조정됐어요. 만약 그러면 4% 올린다 치면 어떻게 해요? 4%. 4% 올렸을 때는 1.6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대출 금액 50% 줄였어요. 왜? 이게 안 줄이면 이게 1.5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50%까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오피스텔도 될 정도 보면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저 정도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 대출 받고 보통 옵션 50%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좋은 물건도 수익률이 정말 안 좋은 물건도 전혀 문제 없이 나와요. 그래서 1.5도 아주 강한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상가와 같이 취급되니까 그러면 상가족 대출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조절 안 되는 거여서 자 마무리할게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이번에 많이 쪼였죠. 뭐 담보대출도 쪼였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정부가 한 건 뭐냐면 구분을 한 것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분양가라든가 말도 안 되는 잘못 산 물건들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당연히 위험이 따라요 은행에. 왜? 나중에 못 갚을거든.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미리 정리한 거예요. 안 돼! 대출 안 나갈 거야 신규. 자 정상적 정부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식적 상하의 수익성 물건은 이거는 대출을 막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기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상품의 특성상 연장할 때 이걸 갚으라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사업성, 소모성 자금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 자금. 그래서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신용 이걸 보기 때문에 연장 받을 때는 여러분이 그것만 유의하면 이거 심사하면 거의 문제없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보러 연락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연장 어쩌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은행 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할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은 앞으로는 정말로 우대금리가 이렇게 금리 싸움 될 때는요.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고금리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는데 금리 싸움 될 때는 주거래은행 그다음에 내가 미리 가서 은행 가서 보세요. 내가 이 은행에서 혹시나 대출 받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으냐. 은행마다 정말 차이가 커요. 정말 1% 이상 차이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물어보세요. 뭐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물론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만 해놔도 카드 만들고 뭐 한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 시간도 보셨지만 비상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의 물건을 다 묶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